거사님 기일이신가 봐요? 네. 오늘은 거사님 기일, 제 동락 거사님 기일 기제를 어린이날 음력으로는 이제 3월 27일에 올해는 어린이날이네. 네, 좋은 날이네요. 우리 어제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함께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했었어요. 법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이렇게 부모, 형제, 자식하고 이렇게 상속을 하는데 이제 상속세를 안 내는 사람도 있지만 어느 정도 되면 재산이 있으면 상속세를 정말 많이 세금을 내기도 하고, 유류분 제도 같이 이제 형제가 예전에는 지분이 좀 있었는데 이제는 형제가 이제 상속과 아무 관계가 없어지는 그런 것처럼 법이라는 게 한번 만들어지면 영향을 정말 많이 받는데요. 이번에 국회에서 추진되는 법 중에 양곡관리법이 있죠. 양곡관리법. 이것도 참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또 미칠 수 있는 그런 법이 될 수 있어요. 양곡관리법이라는 거는 이제 농민을 위한 법이겠죠. 양곡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양곡관리법과 함께 이제 무슨 농업에 관련된 법도 같이 이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이렇게 물가가 너무 이렇게 농산물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양배추 가격, 양파 가격, 파 가격, 모든 것들이 너무 비싸게 올라서 이렇게 시장 물가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뭘 해서 먹기가 참 너무 부담스럽고, 또 음식점 하는 사람들은 밥 한 그릇에 7,000원, 8,000원 팔다가 나중에 반찬 가격이 너무 야채들이 너무 올라가지고 오늘 참 남는 거 하나도 없다라고 할 정도로 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가격 변동이 심하면 농민들한테도 좋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의 그런 채소 가격 변동 폭이 너무 커요. 사과값만 봐도 보면 과일 가격이 너무 비쌀 때는 엄청 비싸고 그러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데를 보면 이렇게 야채나 과일 가격이 변동폭이 한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그러죠. 우리나라는 이제 200%가 될 때도 있잖아. 100%, 200% 차이가 막 날 때도 있는데, 그게 가만 보면 일본에는 이런 이제 야채하고 과일 이런데 농민들에게 지원해주는 제도 등이 있는 거야. 법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손해보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보상을 해주는 그런 제도 등등에 있는데, 자세한 제도는 나도 잘 모르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양곡관리법을 등에 이제 농업에 관련된 법을 만들죠. 근데 이제 쌀 생산하는 것들을 모두 다 100% 보장을 해준다, 다 수매를 해준다 라고 하는 이런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자꾸 이제 무리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쌀을 100% 지금 쌀 생산량이 오히려 남아돌고 있잖아요. 쌀은 별로 먹지 않고 밀이라든지 콩이라든지 다른 이제 것들을 더 많이 먹는데, 이걸 쌀은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그만큼 쌀에 대한 이제 우리가 먹는 사람들은 점점 줄고 있다 보니까 이 쌀을 100% 다 수매를 해주면 남아서 버리는 게 또 너무 많아 버리는 거예요. 물론 버리질 않죠. 사료를 쓰거나 뭘 다르게 원조를 하거나 그렇게 하니까. 그렇지만 이 쌀은 또 식량이 안보 또 역할도 해서 정부에서 수매를 100%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농사를 안 지어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하는 거지? 우리가 이제 식량 자급률이 쌀은 100%지만 콩이라든지 이렇게 옥수수라든지 감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자급률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우리가 한번 전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식량 파동이 한번 일어나면 그러면 쌀로는 어떻게 해낼 수 있는데 나머지는 그야말로 이제 전부 다 수입에 의존하니까 자칫하다가는 국가 존폐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빠져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식량 안보다, 식량도 안보에 해당이 된다 해서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이제 쌀을 다 100% 수매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니까 문제가 또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야채나 과일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이렇게 정부하고 농민들하고 어떤 보험제도 같은 걸 만들어서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양파가 너무 많이 재배돼서 갈아엎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부분의 것들을 이제 보상을 해준다라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도입이 돼야지 이렇게 야채나 과일 가격의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찬반 여론이 많아요. 아니 내가 양파를 재배하다가 망했는데 정부에서 보상해주면 좋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게 부작용이 될 수도 있어서 이런 관리법 이런 것들이 괜히 했다가 돈은 엄청나게 많이 들고 오히려 잘못 적용될까 봐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이런 법들의 적용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래야지 이제 야채나 과일 가격도 안정이 되고 농업을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편하게 뭘 하다가 실패해도 정부에서 보상을 해주면 또 너무 많이 생산돼서 가격이 폭락했을 때도 역시 정부에서 보상해주고 하면 그러면 농가도 농업에 종사하는데 어려움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농업에 종사하는 연령이 이제 문제예요. 지금 농업에 종사하는 연령들이 얼마나 고령인지는 여러분들도 다 잘 알잖아요. 40, 50대, 50대 이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거의 대부분 70이 넘으신 분들인 거예요. 10년이 지나고 나면 지금 쌀 생산량이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생산한다 하지만 10년 후에도 그럴까? 10년 후에도 쌀 생산량이 그렇게 많을까? 라고 생각을 한다면 10년 후에는 다들 고령이라서 지금 농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겨우겨우 해내고 있는데 해마다 쌀 생산량도 줄어들 것 같거든요. 그럼 나중에 20년 후에는 10년 후부터는 크게 아마 변화가 나타날 거고 20년 후에는 진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렇게 별로 없게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걸 준비를 해서 미리 준비를 해서 자칫하다가는 이제 식량 파동이 정말 생길 수 있고 농사 짓는 방법도 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 농사 짓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 시골에 이렇게 귀농해서 이렇게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으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AI가 엄청 잘 돼 있잖아요. 인공지능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우리나라 젊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동원해서 전국 지도를 남한 지도를 통해서 남한에 있는 개발 경지 농작들을 전부 다 전수조사하고 또 거기서 경작하는 사람들을 무엇을 경작하는지들을 전수조사하고 또 우리가 또 어떤 작물들을 이렇게 해야지
더 이렇게 어떤 때는 양파를 너무 많이 하고 어떤 때는 양배추를 너무 많이 하고 그래도 이렇게 폭락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절을 해서 과일도 그렇고 야채도 그렇고 상추도 그렇고 당근도 그렇고 그것들을 전국 분포를 잘 조절을 해주는 제도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농림축산부에서 이렇게 우리나라 이장도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중앙에서 관리를 잘 해내면 그러면 이제 농가에게는 리스크 없이 이렇게 꾸준하게 수입이 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소비자에게는 가격이 막 변동폭이 막 굉장히 막 올라가지고 너무 부담스럽고 아니면 너무 싸지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할 수 있을 텐데 왜 우리나라는 그런 걸 안 하고 있는지 뭐 다른 나라들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의사들 이제 의사 증원 문제로 의사 선생님들이 파업하고 막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교수님들은 이제 나 퇴직하겠다라고 그렇게 한 사람들도 정말 사직서도 정말 많이 제출하고 그러는데 그런 쪽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내가 뇌출혈이 됐는데 아니면 심장에 무슨 문제가 심장이 구멍이 났는데 이것을 수술할 수 있는 의사는 몇 명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가 심장에 구멍이 났어. 그러면 이제 앰뷸런스 타고 병원에 다녀야 되잖아. 병원에 어느 병원에 어느 의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서로 파악을 하고는 있지만 심장 수술할 수 있는 의사는 몇 명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걸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죽는 사람들이 앰뷸런스 안에서 죽는 사람들 많다고요. 아이들도 이제 뭐 문제가 생겨서 소아과 아이들이 응급실에 가야 되는데 가서 수술할 의사가 없어서 곳곳을 돌다가 죽는 아이들도 많고. 근데 그런 것들도 앰뷸런스 제도, 응급실 이런 제도들도 마찬가지죠. AI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잘 돼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개발을 해서 전국 병원들 이렇게 엄청나게 대형 병원 많은 게 아니잖아요. 전국 병원 또 전국 의사 이런 시스템들을 잘 활용해서 이 근처에 지금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제일 빨리 가서 바로 수술할 수 있는 의사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연결돼서 그러한 시스템들을 만들어주면 의사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말대로 지금 현재 의사만 해도 충분히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개발하지 않고 이렇게 무조건 의사 증언만 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활 속에서 효율성을 높이면 좋아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괜찮은 것들이 농업에 대해서도 이렇게 AI를 통해서 효율성을 굉장히 극대화 높이면 그러면 이제 소수의 인원으로 왜 안 돼요? 네. 소수의 인원으로 소수의 장비로 실패하지 않고 괜히 이제 갈아엎어버리고 막 농민들 속상하는 일이 별로 없이 제대로 이제 이렇게 그 농업이 종사해도 안전하게 될 수가 있는 그런 장치나 방법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기도를 그렇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gido하는 것도 효율성이 참 좋아야 돼요. 기도한 만큼 효율이 좋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오늘 기제를 지내는 것도 효능감이 좋아야 되거든요. 기제를 모셨는데 이렇게 우리 고사님 돌아가셨는데 우리 고사님이 극락세계 왕생한 것 같은 느낌이 나야 되잖아. 그래서 나도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났더니 정말 우리 고사님 좋은 데 간 것 같아. 그러면 기도 금액이 많아도 별로 그렇게 뭐 이만큼 썼으니까 이만큼 좋은 일이 생겼지 할 수가 있는데 기도를 해드렸는데 좋은 데 갔나 안 갔나 가셨나 안 갔나 뭐 이렇게 감이 별로 없고
잘한 것 같기도 하고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면 그러면 효능감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 되려면 기도의 효능감이 좋으려면 일단은 기도의 효과에 대해서 내 스스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최동락 영가님을 위해서 영가시여 영가시여南無阿弥陀佛를 꼭 해보세요.南無阿弥陀佛를 하면 정말 아미타 부처님의 세계에 꼭 갈 수 있어요.南無阿弥陀佛 10번을 하면 극락왕생 꼭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진짜로 가지면 아미타경이 진짜南無阿弥陀佛 10번 하면 극락세계 왕성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최동락 영가시여南無阿弥陀佛 우리 함께 따라 같이 해요.南無阿弥陀佛 南無阿弥陀佛 이렇게 하면 진짜로 가셨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를 1시간 하면 그 기도 중에 1시간 중에 10분은 8분이나 9분 정도는 그 사람이 기도한 것 같은 효과가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 왜 지장경의 7분의 1은 그 사람의 공덕이 되고 나머지 7분의 6은 내가 기도를 다 갖는 것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오늘 최동락 영가님을 위해서 내가 막 천수경도 독송하고 보현행어품을 막 독송하고 지심정래 공양됐어. 그러면 내가 열심히 기도했지만 내가 한 게 아니고 우리 최동락 영가님 꼭 극락왕생하세요 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기도를 정말 이제 정성 들였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 영가님도 오늘 공덕을 같이 드렸네. 이렇게 지심정래 공양도 같이 했네. 여기 와서 부처님 전에 불공을 올렸네. 또 불공한 공덕은 진짜 무한한 공덕으로 승화해서 그 공덕의 힘으로 지금 어디에 계시든 큰 복을 받게 될 거야. 우리 영가님은 좋은 곳에 가셨겠지. 좋은데 좋은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부잣집에 태어났을 거고 또 기도를 열심히 잘해서 극락왕생했을 수도 있어요. 안 그러면 지옥에 가지는 않았겠지. 절에 있어요. 절에 있어요? 네. 스님 됐어요. 스님을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고사님이? 그럼 극락왕생하셨겠다. 보살님도 긍정적이시네. 우리 고사님이 스님 됐을 거라고. 불교를 너무 좋아하셨는가 봐. 역시 그런 마인드도 참 중요해요. 그 고사님이 불교를 많이 좋아하셨으니까 절에 태어났으면 절에 가셨을 거라고. 그렇지 않고 삶이 찌질했으니까 죽고 나서도 찌질했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마음이 그렇게 부정적이면 삶이 좀 힘들어요.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 잘 안 돼. 그리고 좋은 곳에 가셨으니까 이제는 기도가 필요 없다 이렇게 아니에요. 좋은 곳에 가셨으니까 더 좋은 곳에 이제 그 세상 사람 중에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기도가 필요해요. 이 앞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저 이렇게 한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 늘 행복해요. 불행한 느낌이 별로 없어요. 이제 가끔 혼자 있을 때 이렇게 우울한 것이 있긴 하지만 그 정도야 여러분들도 다 있는 거고 그 말고는 그냥 세상에서 내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 제가 제일 복이 많은 것 같아. 여러분들의 사랑도 다 받고 저도 건강하고 더 나쁜 게 없어. 그렇지만 저도 기도가 필요해요.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저를 위해서. 그런 것처럼 세상 사람 왜 제가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저도 수행을 더 열심히 해서 성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성불하고 성불은 못해도 큰 스님 돼야 되지 않겠어요? 큰 신임 돼. 큰 신임이 왜 돼야겠어요? 제가 또 하고 싶은 게 많잖아요. 그래서 중생제도를 남을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이 부조리한 게 너무 많고 불행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한 몸 다 바쳐 해보겠다니까. 어떻게든 세상의 모든 중생을 발보리심에서 깨달음을 얻게 해주려고 내가 해본다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저한테 좀 제 기도를 해달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가 이렇게 훌륭해 보이는 분도 이렇게 아무리 성철 스님이라 하더라도 성철 스님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스님이 또 새로 태어나서 이제 태어나면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잖아. 그런 것처럼 지옥에 있으면 지옥에서 벗어나는 기도를 해줘야 되고, 또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발보리심에서 깨달게 해줘야 되는 거고, 또 부자면 발심해서 부처님의 진리를 꼭 알으세요, 이런 기도를 꼭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하다. 천도는 역시 마찬가지로 천도도 돌아가신 사람은 다 천도를 해드려야 된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생축기도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아들, 딸 이때 최명지? 명지 잘 되라고 기도하잖아. 살아있는 명지 잘 되라라고 기도하는 게 생축 기도잖아요. 돌아가신 사람들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망축해서 천도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곳에 49제도 잘 지내드리고 이제 한 10년, 20년 동안 기제사도 맨날 지냈으니까 요즘엔 기제사도 다 안 지내는 분위기고 막 이러니까 기제사도 이번만 지내고 회양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아들, 딸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아직 살아계신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늘 기도를, 백일 기도를 올려드리고 진불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러는 것처럼 돌아가신 망축, 우리 거사님 또는 돌아가신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따로 이렇게 해드리는 것도 매우 좋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예전에는 이제 기일 때마다 할머니 기일, 할아버지 기일, 증조, 부중조 기일 때마다 이렇게 하긴 했는데, 그거는 이제 너무 번다하게 많고 지금은 줄여서 이렇게 모두 다 합쳐가지고 한 번으로 다 하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라도 이렇게 하면 망축,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 좋은 제도예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살아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아들, 딸을 위해서 기도 안 하고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기도도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더 행복해지고 더 나아지고 하는 데 있어서 기도의 힘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기도는 희망이잖아요. 그리고 나의 미래예요. 우리의 미래예요. 기도를 자꾸 해드리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잘 되고 싶다, 우리 아들, 딸이 잘 되고 싶다, 우리 조상님이 좋은 곳에 가고 있다라는 희망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꼭 사람들이 기도를 해야 되고, 희망을 가지면 개선이 돼요. 점점 마음도 이렇게 절에 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우리 아들, 딸을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져야겠다 라면서 마음 공부를 하잖아요. 또 부처님 공부, 절에 오면 법문을 스님이 다 해주고 하니까 마음 공부를 해서 내가 점점 개선이 될 수가 있어요. 내 마인드가 개선이 되면 조상님의 마인드, 우리 자식의 마인드가 개선이 또 되죠. 희망은 어떻게든 우리를 현재에서 더 나은 세계로 가게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렇게 양국관리법 같은 이런 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 더 나은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 제도 개편을 그때 시대에 맞게 쭉 해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유류분 제도 이런 것들도 과거에 30년 전, 40년 전에는 유류분 제도가 너무 좋았어. 훌륭했어요. 장남만 100% 모조리 가져가는 사회에서 이제 그 차남 또는 차남 또는 딸들도 그래 내 것도 좀 챙겨줘라는 그런 걸로 이제 지난 40년 동안, 50년 동안 그렇게 해서 딸들도 이렇게 평등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얻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우리 막 성장하고 그럴 때는 이렇게 더 나은 것들을 위해서 적용을 시키는 것들이 더 좋아요. 그리고
현재 우리 이 것들도 나 자신도 나 자신을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 나이가 더 들면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러면 뭐 돈 버는 것도 잘 안 되니까 그러면 나는 부처님 곁으로 가리라 해서 절에 와서 사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절 가까이서 살든지 여러분들은 절 가까이 다 살잖아요. 황룡사에서 20분 이내에 다 살고 있잖아. 거사님도 때로는 걸어 다니시고 버스 타고 오면 다 올 수 있잖아. 그래 이제 가까이 살아. 그럼 부처님 곁에 우리가 있을 수 있고 또 부처님 곁에 매일매일 다니면서 기도를 좀 해야지. 또 공부를 해야지. 또 이렇게 다음 생을 준비해야지. 내가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건강이 더 중요해지잖아요. 근데 몸에 대한 건강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제 집에서 운동하시고 절에 다니면 최소한 마음은 건강해져. 절을 끊으면 마음이 우울해져요. 그래서 절을 끊으면 여러분들이 우울증 약을 먹을 수밖에 없어. 쉽지가 않아요. 절을 끊는다라는 게 이게 마음 건강을 보장하기가 어려워. 절을 다니면 마음은 최소한 건강할 수 있어요. 또 황룡사는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마음 건강하라고 계속 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빵긋빵긋 웃으면서 아이고 반갑습니다. 보살님 어서 오세요. 아이고 좀 맛있는 거 좀 드시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만 하세요. 다 해줄게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절에 가면 또 행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마음이 절에 가면 마음 다스리는 법을 가질 수가 있죠. 그렇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다면 그럼 나 자신도 점차로 개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생도 딱 보장이 될 수 있고요. 오늘은 이제 최동락영가, 진락영가, 동생이 정락영가, 동락영가, 정락영가, 예, 영가님의 기제를 이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